커피는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전파 과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 7세기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멘, 메카, 인도, 네덜란드, 프랑스, 브라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아니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얘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뭐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어떻게 전파가 됐고 누가 전파했고, 예멘에서 메카로 어떻게 전파했고 누가 전파했고,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긴 한데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발견됐고 이게 예멘으로 옮겨져서 메카로 옮겨졌고 인도, 이렇게 이거는 어느 책을 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 조금씩 다른 책들이 많은데, 에티오피아, 예멘, 메카, 인도, 이거는 꼭 통째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예멘, 메카, 인도.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커피 전파 과정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바리스타, 지금 한국커피협회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이제 2급 필기시험에 나왔던,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 제가 이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전 틀렸는데, 그 당시엔 틀렸는데 이젠 안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예멘에서 메카로, 메카에서 인도로 되었다는 점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첫 번째 나오는 유럽 국가가 어딜까요? 네덜란드죠. 그래서 만약에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커피가 전파되었던 국가는 어딘가, 이렇게 하면 네덜란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네덜란드 전에도 뭐 조그맣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를 받아서 이렇게 뭐 마시거나 음용을 해본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문헌상으로는 네덜란드가 첫 번째 유럽 국가였다.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바부단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인도의 바바부단, 어떤 커피 매장 이름이 바바부단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인도의 성직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바부단이 메카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 거죠.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제 커피가 되게 괜찮다, 자기 딴에는 이제 너무 괜찮고 되게 훌륭한 그런 식물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훔쳐온 거예요, 인도로. 메카에서 훔쳐가지고 인도로 가져온 거예요. 인도가 지금 로부스타, 아라비카를 통틀어서 되게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 바바부단이 없었다면 인도에 그렇게 전파가 되었을까, 그런 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그래서 바바부단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전파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로 퍼졌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는 세계사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저는 국사, 경제, 경제지리,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세계사는 배우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아무튼 책을 보니까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인도네시아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멘. 이 예멘은 커피의 최초 경작지예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을 때 얘네가 경작을 해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났는데 보니까 커피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예멘에서 경작을 한 거죠, 대규모로. 그래서 예멘이 처음에
커피를 처음으로 커피를 경작한 국가였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시험 3개를 보면 2개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예벤이 커피 최초 경작지였고 뭐 그런 문항이 많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에 커피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가 처음에 커피를 받았을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고 대한제국이었죠. 고종황제 당시였으니까 이 당시에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황제였고 러시아 공사이에 커피가 처음 들어왔으며 양탄국, 가비, 가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커피의 맛에 홀딱 반하셔서 정관원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지으셨고 그 건물에서 이제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사극을 보고 이러면 좌식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조선 시대에는. 근데 이제 정관원이라는 서양식 건물에서 테이블을 두고 이제 의자를 두고 여기서 커피를 즐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쪽 그 서울 위쪽 가시면 정관원이 개방돼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전에 이게 그 당시에 정관원은 아니겠지만 물론 이 당시에 고종황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테이블에서 커피를 처음 마셨다. 그 점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커피 하시는 분들은 가볼 만한 곳이에요. 물론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 있죠?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저희 서울에 보관되어 있는 정관원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드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 보셔서 여기가 어떤 분위기고 어떤 느낌이고 여기서 왜 고종황제가 커피를 마셨을까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 다가가면서 그게 커피랑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커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그러면 이제 정관원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 커피 하우스가 정관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문항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관원이 저희 최초의 커피 하우스잖아요. 왜냐, 여기가 일단 건물이고 커피를 마셨던 데고 그러니까 여기는 커피 하우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손탁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잠시만요. 아마 러시아 여성이었을 거예요. 손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호텔을 만들고 저희 나라 땅에다가 이제 호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팔면서 이게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되었다. 이 점은 확실히 정관원하고 손탁 호텔은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관원, 손탁 호텔. 이 정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종황제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직접 지었던 건물이었고 손탁 호텔은 커피를 파는 곳이었고요.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커피 하우스라고 하면 무조건 손탁 호텔입니다. 정관원은 아니에요.